오케이. 자, 바로 진도 나가면 되죠. 우리 질문 저번에 다 받았으니까. 오늘 진도를 좀 빡세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나이스야? 나도 너무 설레요. 제주도 갈 생각에. 이번 주에 태풍이 올 수도 있대. 그러면 이제 나는 다음 주 월요일도 연차를 쓰고 갇혀 있어야죠. 너무 행복하다. 태풍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뻥이야. 너무 슬프죠. 수업 못할 생각에. 만약에 쌤이 월요일에 갇히게 되면은 다른 쌤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쌤 생각에는 주말에 나오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쌤 생각에. 나도 싫어. 최대한 원장님한테. 아무튼 태풍이 모르겠다. 일본이 막아줄라나? 태풍 경로를 보니까 일본이 다 몸빵할 것 같긴 하던데. 자, 보겠습니다. 이제 원의 방정식인데 우린 지금까지 요런 모양을 했어요. 뭐 대충 A보다는 요런 모양을 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친절하게 안 나와요. 표준형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 원의 중심과 반지름 길이를. 근데 이렇게 안 나와요. 실전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형. 일반적으로 문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해서 일반형이라고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나온다. 그래서 저기 뭐 노란색 박스에다가 뭐 이상한 뭐 마이너스 2분의 A 머시기 이렇게 써놨는데 그딴 거 안 외워도 됩니다. 그딴 거 외우면 안 돼. 자, 우리는 2차 함수 시절에 배웠던 시절에 요런 거 했었어요. 예시를 한번 대보자.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7입니다.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바로 파악이 가능했지. x에 뭐 넣으라는 거구나 라고 파악이 가능했잖아요. 몇 넣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가야 돼요. 바로 어떻게 하는 거냐, 2로 묶어가지고 2x 플러스 4x에다가 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다시 빼주고 더하기 17하고 2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얘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17 해가지고 요 놈이 9,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얘가 0이 되는 값이 이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이 0이 되는 값이, 등호가 만족되는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치?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이 되는 부분이 가장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요거 사라지는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요걸 보자마자 요거를 2로 묶어가지고 요런 모양이 나오겠다라는 걸 암산을 통해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2로 묶으면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 근데 이걸 보자마자 x 플러스 2의 제곱이구나를 바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쵸? 우린 그렇게 배웠지? 1학기 때. 그러니까 요걸 보자마자 x는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은 가장 베스트.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은 이게 8 되고요. 마이너스 16 플러스 7. 9랑 똑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9가 아닌데? 이렇게 9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따오는 거야. 어떻게? 그냥 여기도 있잖아. 얘랑 얘 묶어서
0이 되는 값, 그리고 얘랑 얘 묶어가지고 0이 되는 값, x에다 싹 다 집어넣어. x, y에다 집어넣으면 그 좌변에 나오는 값이 요 놈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게 뭔 뜻인지. 뭐가 있을까? 여기 있네요. 예시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y 플러스 11은 0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여기에다가 뭐 정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정석으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얘랑 얘를 묶어버려야 돼.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 빼기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더하기 얘랑 얘로 묶을게요. y제곱 마이너스 8y야. 얘 절반의 제곱이 16이죠. 그 다음 빼기 16을 하고 나머지 이 찌꺼기 여기 뒤에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바로 넘길게요. 4 더하기 16 빼기 11 이렇게 되겠다. 9네. 9는 3의 제곱이네. 반지름은 3이고 원의 중심은 2,4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 이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 보자마자 x가 2면은 되겠네. 여기에다가 x에 2를 대입하고 y는 얘 보자마자 4 대입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2,4라고 바로 파악이 되는 거고 원의 중심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2하고 4 집어넣어 보자. 4 더하기 16 빼기 8 빼기 32 더하기 11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9 나올 겁니다. 그럼 계산해 보자. 이게 나을란가? 계산이 안 된다. 더셈뺄셈이. 마이너스 40에다가 20 마이너스 20이네. 마이너스 20에다가 플러스 10이라면 마이너스 9네. 요거 넘기면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다 라고 파악해 주면 됩니다. 알겠냐? 그래서 요거를 많이 줄여야 돼요. 이 과정을.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까? 봐봐요. 개념 체크에 59조의 개념 체크에 1번 한번 1번, 2번 풀어봅시다. 자, 원의 중심 바로 파악해봐. 몇 컴마 몇일까? 마이 컴마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이 컴마 3을 대입하자 이제. 마이 컴마 3 대입하면 4 더하기 9 빼기 8 더하기 빼기 18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1이네. 얘 지워진다. 마4 반지름은 2 이렇게 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좀 잘하는데 나? 자, 2번 보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빼기 4예요. 자, 원의 중심 바로 파악. 1, 마 2. 이렇게 돼. 그럼 1, 마 2 집어넣어 봅시다. 1 더하기 4 빼기 2 빼기 8 빼기 4 지워지고 3이네. 이렇게 마이너스 10에다가 1 하니까 마이너스 9 나오죠. 넘기면 9니까 3이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다. 괜찮죠? 요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네. 그렇구나. 자, 그 다음 2번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교점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교점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냐? 우리 뭐 곡선들 있잖아. 함수 같은 거 교점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교점 구하는 건 처음부터 해보자.
함수에서의 교점은요. 함수의 교점은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해라고 했었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y는 2x 플러스 7, y는 뭐 8x.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2x 플러스 7은 8x랑 같다라고 놓고 정리하면 x값 나오고 그거에 대한 y값을 우리가 구해줬으면 됐죠. 그치? 이거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2x 빼기 y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8x 빼기 y는 0. 요거 두 개 연립하는 거일 수도 있죠. 연립방정식을 생각해서. 요거는 똑같이 이런 모양이 나와요. 뭐 대입법을 통해서 이거 넘겨가지고 이렇게 뭐 가간법으로 해도 되고. 요거를 똑같이 써먹는 거야. 그냥 방정식. 원도 방정식이잖아요. 그냥 둘이 같다라고 놓아버리면 돼. 이해됐어요? 근데 이 모양이 좀 독특한 거지. 하나 생각해보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하나 있다라고 하고 다른 거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다 라고 해봅시다. 얘네 둘이 연립할 건데요. 연립하는데 교점이 나오도록 뭐라 해야 될까? 이거랑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궁금한 거지. 그렇죠? 이 직선이란 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식이 x와 y에 대한 1차식 아닙니까? 1차 방정식이라고 해야지. 방정식 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원방은 어떻게 생겼어요?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 모양이야. 그러면은 단순해요. 얘네를 없애주면 됩니다. 더하고 빼가지고 가간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빼면 되는 거지. 요거를 뭐 원 1, 원 2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네 둘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야. 원 1 빼기 원 2 이렇게.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a 빼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빼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빼기 c 프라임은 0이다 이렇게 되잖아. 어때요? x, y에 대한 1차식 나왔죠. 이렇게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오씨 큰일 났다.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냥 우리의 핵심은 뭐다? 한꺼번에 얘네 둘을 없앤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해돼서? 그렇구나. 이거 하나만 연습을 해볼까요? 지금 개념 체크 2번 봐봐요. 개념 체크 2번. x 더하기 y제곱은 5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x 빼기 8y는 마이너스 9다.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그냥 위에서 아래 빼버려. 뺍시다. 빼면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면서 6x 빼기 더하기 8y는 14가 되겠다. 그냥 직선의 방정식 완성. 뭐 좌변 넘겨서 약분해버리면 3x 더하기 4y 빼기 7은 0입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이해 되니? 응. 좋습니다. 근데요 이거 여기 있다. 지금 직선의 방정식 했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했어. 그 다음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 직선을 구했잖아요. 이 직선을 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여기와 여기를 지나는 원방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찐빵 같은데?
뭐 약간 요렇게 생긴 원이 궁금한 거예요. 얘는 그냥 직선인데 요건 원이야. 자, 원이라면 x와 y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있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얘하고 얘하고 있잖아. 얘네 둘을 요걸 살려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쟤네 둘이 살려서. 그러면 살리려면 있잖아. 그냥 여기에서 얘를 빼지만 않으면 돼요. 빼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얘 원 1하고 원 2라고 하자. 좌변에 있는 놈을 이렇게 했는데 뺐는데 그냥 빼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떠한 상수를 이렇게 곱해줘야 돼. 곱하고 는 0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살아나겠죠. 살아남겠지. 이렇게 하면 그냥 원방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단 K는 어때요?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돼요. X제곱, Y제곱을 없애주지 않는 놈이기만 하면 돼. 이해되세요? 그럼 원방이 완성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아무거나 하면 돼. 아무거나가 있잖아. 그냥 K라고 놓아야 돼. K라고 놓고 다른 조건 가지고 이제 K를 구한 다음에 이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뭐 뒤에 아마 있을 겁니다. 뒤에 있을 거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진행해 봅시다. 60쪽. 너무 쉽다. 그냥 넘어갈게요. 60쪽. 바로 넘어갑시다. 자, 61쪽.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근데 있잖아요. 세 점을 지나는데 원의 방정식 생각해볼까?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가장 편해요. 우리 일반형에다가. 다 풀어 헤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치? 요 일반형이 전부 다 전개되어 있는 모양이라서 여기에 대입하면 이 미지수 3개에 대한 식 3개를 바로바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표준형은 완전 제곱식 다 계산해야 되잖아. 이렇게 생긴 거. 계산하려면 또 오래 걸리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0,0 집어넣고 5,1 집어넣고 6,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되는데 뭐 그냥 0,0이니까 C는 0이겠고 그러면 이제 A, B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딱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유형도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도형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직선이거나 원이면 되는 거야. 자, 62쪽 1번 얘하고 아이고. 자, 요거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2,1을 지난대요. 자,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얘네 둘을 빼라고요. 뺍시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이항을 할게요. 이항하고 빼자. 그럼 지워지면서 ax 여기에서 이렇게 뺀다 생각해보자. ax 더하기 3y 더하기 5는 0 아니겠니? 미지수 하나 있네? 이거에 대한 식 하나 세워주면 되는데 그게 2,1 요걸로 식을 세워줄 수 있는 거야. 대입하면 끝나죠. 2a 더하기 3 더하기 5는 0이구나. a는 마이너스 4겠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괜찮니?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할만하죠? 자, 2번 보자.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하고
요 놈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원방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 둘의 식을 세워주는 거야. 근데 식 세워주는 방식이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y 빼기 6에다가 더하기 k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방이 완성된 거야. 이미 완성이야. 그럼 우리가 k를 구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에 대한 식 1,2 여기 전체를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2 대입하면 모양이 6 더하기 2k 나온대. 6 더하기 2k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k는 마3이구나 해서 지금 원방을 구하라고 했잖아. 여기에다 마3 집어넣고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원방이 있잖아. 무조건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1이어야 돼요. 요거 정리하면 개수가 몇이냐? 마이너스 2죠, 각각이. 그럼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리 그래도 해볼까?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될 거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y 제곱이 될 것이고 5x랑 플러스 3x 더하기 8x가 될 것이고 그 다음 y랑 4y 빼기 6은 0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약분을 하고 마이너스도 곱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은 0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게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요거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지? 근데 잘 까먹는다 얘들. 원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연립이야 결국에. 얘네 둘을 없애준다 전략이야 이거는. 그리고 얘네 둘은 이 원은요 얘네 둘을 살려준다가 핵심이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7-1번 지금 풀어보세요. 7-1번 이거하고 조금 쉽게요. 자 볼게요. A는 2 다 나왔니? 다 나왔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3쪽. 자, 두 점 저거에 대해서 AP랑 BP가 3대 1을 만족시키는 점 P가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뭔 뜻이냐면 저게 좌표를 한번 따져봅시다. A가 지금 마 3,0이고 그 다음에 1,0이야. B가 이렇게 돼 있는데 P가 움직이는 점인 거야. 움직이는 점인데 3대 1 P가 AP와 BP의 길이의 B가 3대 1이라는 건데 P가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있어. 얘가 3대 1이 되는 놈이 있고 그 다음 여기도 3대 1이 되는 놈이 있고 여기도 3대 1이 되는 놈이 엄청 많겠죠. 그게 지금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얘가 이렇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냐? 모양이 대강 아무튼 대강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모든 지점이 3대1, 3대1, 3대1. 잠깐만, 이게 이상한데? 이렇게 생긴 게 아니네. 약간 해가지고 3대1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엄청 크겠다. 아무튼 간에 그림 못 그렸거든요. 요거 이렇게 3대1로 다 따져보면은 원이 된다는 거예요. 원이.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엄청 크겠네. 엄청 커. 그래서 요 모양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P를요. 여기 P를 x, y라고 잡고 AP의 거리 구하고 BP의 거리 구한 다음에 둘이 3배 차이가 난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알겠지? 이 뭔 뜻이냐면 AP랑 BP랑 길이가 3대 1입니다를 모양을 이런 모양으로 딱 나타내는 거지. 이거랑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다라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뭐 원의 방정식이니까 양변에 제곱을 해서 9BP 제곱 더하기 이거는 AP의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세우면 되거든요. 원방을 구하려면. 자, 한번 구해 볼게요. AP 거리 구하면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거랑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랑 얘네 둘이 9배 차이다라는 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요거 정리해가지고 지금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요게 결국엔 정리하면 원의 방정식 되거든요. 굉장히 귀찮게 생겼네. 해야지 뭐 어떡해. 자, 해봅시다. 계산해서 좌변으로 바로 넘길까요? 그 암산이 될란가? 8x제곱 되는 거 요거 x제곱 x제곱 8x제곱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x 마이너스 2x 나오죠. 요거 구한 다음 요거 넘기면 몇이 되냐? 마이너스 12x 되나? 아니야? 마이너스 18에다가 맞는 거 같은데? 아니지 24죠 24. 왜냐하면 마이너스 18에다가 6x를 넘기면 마이너스 6x가 되니까 24x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상수 따져볼까요? 얘는 9 마이너스 9가 되겠네. 그럼 여기는 또 9가 있으니까 사라지네요. 상수가 아닌가? 야 쉽지 않다 암산이. 요건 마이너스 9 플러스 9 나오니까 넘기면 사라지네. 사라지는 거 알겠고 y제곱이랑 9y제곱이니까 플러스 8y제곱은 0입니다. 요런 모양이 나오겠네. 이해됐어요? 그리고 우리 8은 약분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원방이. 근데 여기에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넓이. 자, 반지름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2분의 3이고 y가 0일 때 그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치. 그리고 2분의 3 넣고 y 0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 여기 넣어볼게요. 4분의 9 빼기 2분의 9 더하기 0은 0이니까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9 나오지 않겠어요? 그치?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나오겠다. 요거를 제곱해서 파이 붙이면 원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럼 4분의 9파이 이렇게 되겠다. 맞냐? 4분의 9파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뭘로 할까? 한번 8-1번 한번 풀어볼래요? 8-1번? 요거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뭐 이렇게 지나가면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고, 요거는 원과 직선이 접한다 라는 거고, 요거는 만나지 않는다 잖아. 우리 2차 함수에서도 이런 거 했었어.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접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뭘로 했어 이거? 판별식 했었던 거 기억나지? 요것도 판별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근데 판별식으로 하는 방법은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춥니다. 아, 나는이 아니라 교과서에서도 비추한다고 돼 있을걸요? 여기서는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간에 다른 교재에서는 뭐 비추라는 말이 뭐 써 있긴 해요. 자, 일단은 뭐 판별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제곱 ax bx by 요 놈이랑 뭐 y는 뭐 ax 플러스 b라고 해볼까요? 얘네 둘의 관계가 궁금해요 라고 하면 있잖아. y 대신에 ax 플러스 b를요 여기 넣어.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 그러면 연립이 된 거 아니에요? 대입법을 통해서 연립이 된 거죠. 그거를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얘를 판별식을 하면 그게 지금 0보다 크거나 0보다 같거나 아니면 0보다 작거나 셋 중에 하나 나오면 크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요건 접하는 거고, 요거는 접하지 않는다 라고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엄청 오래 걸리겠죠. 요거 자체가 겁나게 오래 걸려요. 대입해서 전개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난 개인적으로 비춥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방법 두 번째가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요. A, B. 이거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해서 요거를 구하는 거야. D를. 오케이? 이거랑 원의 반지름 있잖아요. 반지름. 뭐 여기 반지름이라 할까요? 여기 R이라고 하잖아. 자, D와 R의 거리 차이, 길이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D가 만약에 R보다 짧아. 그러면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이고, D가 짧아 보이죠? R보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아니면 D와 R이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가 되는 것이고, 이번엔 D가 R보다 큰 거야.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D가 더 기니까, 반지름보다 기니까 아무것도 안 만난다가 되는 거죠. 이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개념 체크 저걸로 한번 해볼게요. 개념 체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라고 돼 있네. 자, 얘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네요. 그치? 이거 가지고 1번 x 빼기 y 플러스 1은 0. 요 놈과 원의 사이의 거리, 그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일단 구하는 거야. 자, 구해봅시다. D는 루트 2분의 1 아니겠습니까? 0,0 집어넣고 1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얘는 2분의 루트 2구나. 그러면 D가 R보다 짧죠? 그러면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돼? 안 돼?
안 돼요? 돼, 안 돼? 되죠? 설마 이게 헷갈리는 거니? 이건 아직 공식 꼭 외워주시고. 그래서 2분의 루트 2는 요거의 절반이니까 훨씬 짧죠. 자, 2번도 볼게요. x 더하기 y 빼기 2는 0이래요. 이거는 접하겠네, 딱 봐도. d는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의 루트 씌우는 놈이 되겠고. 그 다음에 0,0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씌워지는 거지. 아, 그래서 루트 2분의 2라는 건 얘 루트 2라는 거죠. 아, 반지름이랑 같네? 그래서 접한다가 되는 것이고. 아, 접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마지막은 안 만나겠네. 2x 빼기 y 더하기 5는 0입니다. 이렇게 되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얘 제곱하면은 루트 5가 되겠네. 루트 5분에 0,0 넣으면 5가 되겠다. 얘는 요 1이네? 아, 루트 5네. 루트 5라는 거는 반지름보다 길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판별식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 그래서 68쪽은 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69쪽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쌤 놀다 올게. 너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딱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더워지기 전에 러닝 한번 뛰고 오고, 점심부터 수영하고, 이제 밤 되면 또 밤 수영하고. 얼마나 좋으냐. 회는 먹긴 하겠죠? 근데 나 혼자 가는 거라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요. 비싸. 그래서 일단 가서 뭐 쌤 개하를 가거든요. 개하가 막 그 남미 세대, 여미 세대 오는 그런 개하가 난 대부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다른 개하가 있어. 조금은 소규모로 하는. 거기 가서 이제 그 같이 자는 쌤이 6인실 쓰거든요. 이제 그 상남자들이랑 같이 혹시 이거 한 잔 하실래요? 해가지고 이제 뭐 하다가 회를 먹으면 좋지 않을까. 게스트 하우스. 이분들끼리 이제 수영하실래요? 이제 밤 수영 가고, 그분들끼리 이제 술 한잔 하고. 기가 막히다. 아침에 러닝 하실래요? 러닝 뛰고. 얼마나 좋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거 다 실패할 수도 있어. 나 혼자 그냥 떠돌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후기 알려주세요. 후기? 알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얼굴까지 몸 전체가 시꺼매져 있다, 그러면 진짜 재밌게 놀고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밤에 밤수영 혼자 하다가 둥둥 떠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자, 보겠습니다. 재밌겠다.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라. 일단 만나기는 하는데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걸 먼저 일단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친절하게도 저게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다 나와 있네. 2,1이랑 반지름은 3이라고 나와 있어. 그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봅시다. 분모는 5네. 그쵸? 그다음 2,마이를 여기 집어넣는 거야. 8 빼기 3 더하기 5, 10이네. 그쵸?
요게 2가 되겠네. 반지름보다 짧네요?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얘가 상황이 어떻게 생겼냐? 대충 그려보면 뭐 요렇게 생긴 거죠. 원의 중심이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요게 길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길이를 구해주세요가 돼요. 근데 있잖아,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요런 모양은요, 우리 중3 때 실컷 했습니다. 어떻게? 점이 있네? 원의 중심이랑 무조건 이렇게 이어주고, 지금 여기의 길이를 구하는데, 일단은 여기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수선 내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게 2등분이 되는 거 판단되죠. 그럼 반지름이 지금 3이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여기 2래매. 그럼 우리 여기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9 빼기 4가 되고, 요게 루트 씌워주면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요거의 2배. 현의 길이는 뭐 L이라고 하죠? 2 루트 5가 되겠구나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할만하죠? 좋습니다. 뭐 풀어볼까? 2-2번 풀어보세요. 2-2번. 왜냐하면 제 분모가 틀렸어요. 1인데 왜 루트 5가 나와버려? 그죠? 여기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3루트 2예요. 예.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러면 루트 2분의 k가 돼요. 저기에 분모가 루트 2가 되고 k 넣으니까 얘가 지금 8이래 8. 8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여기의 길이 구해봅시다. 파란색으로. 여기 길이는요, 현의 길이 25에다가 빼기 얘 제곱 2분의 k 제곱에 루트 씌운 게 이게 4여야 된다는 거 아니야? 현의 길이가 8이니까. 요렇게 해주면, 야, 양변 제곱하자. 25 빼기 2분의 k 제곱은 1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기고 넘기면 2분의 k 제곱이란 건 9구나 이렇게 돼. 그래서 k 제곱은 18이구나. 그래서 k는 3루트 2 뿔마 3루트 2인데 k는 양수니까 3루트 2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좋았어. 넘어갑시다. 보겠습니다. 이제 원의 접선의 길이 구하는 겁니다. 원의 접선의 길이. 그냥 문제 풀면 돼요. 자, A는 지금 5,0이고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y 빼기 4는 0. 이렇게 생겼어. 이거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P라고 하죠. 자, 일단 얘 원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5,0은 요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은 아니야. 요거에서 그은 접선이라며. 그쵸? 뭐 대충 여기 있다 해보자. 5,0이라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그은 거야. 요게 길이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원의 중심 이렇게 있어. 얘가 지금 얘 몇 컴마 몇이야? 원의 중심? 1 컴마? 2. 좋아. 반지름은요? 다 넣어볼까? 빼기 2 빼기 8 빼기 4 9일 것 같은데? 그치 9죠? 그러면 3이네 이렇게. 지금 1,2고요 요게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삼각형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고 얘가 지금 90도구나가 돼요. 그리고 우리 빗변 모르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봅시다. 5, 1의 차이의 제곱 16 0과 2의 차이의 제곱 4 루트 씌워.
아, 2 루트 5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뭐 2 루트 5라 20이라 하자. 이렇게라고 하면 아, 여기는 루트 11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을 해서 루트 11. 할만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원의 중심이랑 원 위에 있는 점은 무조건 이렇게 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고3까지 그냥 이어버려야 돼, 항상. 알겠죠? 그래서 아,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구나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71쪽. 아, 정말 중요합니다. 71쪽. 자, 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거든요. 자, 이 원이라는 건 원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이랑 이 직선 사이의 최대값과 최소 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최대 거리, 최소 거리. 그럼 구하려면 있잖아. 여기가 이 점이랑 이 점 이렇게 수직으로 그었을 때 여기가 가장 짧지 않겠어요? 가장 먼 데는 어딜까요? 이 점의 반대편, 정반대편에 있는 이 지점이 가장 멀지 않을까? 그죠? 근데 그 먼 지점은 자, 여기와 여기가 가장 길어야 돼요. 그치? 여기와 여기가 가장 긴 곳은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요거랑 요걸 우리가 스몰 m이라 하고 여기를 라지 m이라 할게요. 여기 둘을 구하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 그 다음에 반지름을 빼. 봐봐요. 여기를 구했어, 지금. 여기에서 반지름을 빼면은 이게 되는 거야. 아, 스몰 m이라는 건 d를 구한 다음 반지름을 빼면 되는구나.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은 뭐야? 여길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해.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응? d,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항상 우리는 d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쓰잖아요. 요 d에서 반지름을 빼면은 얘가 되겠고 d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얘가 되는 거야. 알겠죠? 끝! 이렇게 해서는 됩니다. 난리가 났다. 됐습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구해보자. 문제, 지금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더하기 4y 더하기 4는 0. 그리고 직선은 4x 빼기 3y 더하기 6은 0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점과 원의 중심 먼저 구해봅시다. 2,2네. 이렇게. 아니지. 2,2죠. 마 2. 그 다음에 2,2를 대입하면 대입하자. 하나, 둘, 2네요. 반지름은 2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얘 가지고 얘와 얘 가지고 d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d 구해봅시다. d는 분모는 5가 되겠죠. 그 다음 2,2를 집어넣읍시다. 8 더하기 6 더하기 6이네. 이건 몇이냐? 14에다가 6 더하니까 20이 되네. d는 4네요. 이렇게. 그치? 그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4에서 2를 뺀다. 2가 되는 것이고 최대값은 몇이야? 4에서 반지름을 더한다 해서 6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얘가 4인 거예요. 얘가 4고 여기가 지금 2라고 해가지고 여기 2겠고 여기 전체의 길이는 6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하나. 자, 끝까지 합시다. 자, 72쪽 바로 갈게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원방의 마지막 파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접선의 방정식이란 말이 처음 나오나? 아예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최초로 나오는구나. 이제 미적분 1에서는 접선의 방정식 진짜 중요해지거든요. 맨 처음 나오니까 여기구나. 자, 봐봐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공식 이거 외워줘야 돼요. y는 mx 뿔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걸 그냥 외워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뭐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y는 mx랑 mx 더하기 n이랑 원의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둘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대입해서 하면은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관계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접해져 있는 거야. 접해져 있다는 건 판별식이 0이라는 거죠. 그치? 판별식이 0이다 해가지고 저거 정리해주면 n 값은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된대요. 그래서 그냥 n 대신에 r 루트 요거 집어넣은 거다. 요 뜻입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외워주면 돼요. 외우는 방법 쌤이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항상 요거는 애들이 자주 까먹어. 그래서 일단은 꼭 외워주시고 자, 이번에는 뭐냐면 원 위의 점, 이 원 위의 점을 접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접점이 주어졌을 때. 자, 이거야. 여기에서 이 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대요. 이 점이 주어져 있는 거야. 상황을 꼭 파악해야 돼요. 상황을 꼭 파악. 요 점이 주어지면요, 이건 너무 쉬워. 자, 접점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원래 방정식 있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있잖아. x가 두 번 곱해져 있고 y가 두 번 곱해져 있죠. 그럼 그 중에 x 둘 중에 하나에다가만 x1 넣고 y 둘 중에 하나에다가만 y1 집어넣어.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r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야? 직선이 돼버려요. 이렇게 푸는 게 원 위의 점, 즉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끝!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추가로 접선의 방정식의 묘미, 원 밖의 한 점. 원 밖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도 우리가 구해줍니다. 알겠죠? 요거는 저 파란색 저 경우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알려줄게요. 그래서 자, 연습을 좀 해보자. 개념 체크. 요 두 개는 연습을 해볼게요. 공식으로. 개념 체크. 73쪽에 맨 아래 봐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는 4다. 자, 1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래. 그러면 우리 공식이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잖아요.
요 마이너스 2를 여기와 여기에 집어넣는 거야. 그다음 반지름 2를요 여기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x 뿔마 2 루트 4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 뿔마 2 루트 5구나. 선생님 근데 왜 방정식이 두 개인가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생긴 게 뭐냐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놈이 여기도 있을 것인데 요거에 정반대에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지면. 알겠습니까? 2번에 1번도 볼게요. 이건 1번에 1번이었고 2번에 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자, 마3,1이래요. 이건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마3x 더하기 y는 10 끝.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애들이 상황을 파악을 잘 못해. 요 마3,1이라는 건 요 원 위에 있는 접선이거든요. 접점이거든. 그래서 그냥 바로 얹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근데 이게 요 원 위의 점이라는 걸 그냥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마3하고 1을 여기 집어넣어서 원 위의 점이구나 를 파악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푸는 문제도 나와요. 이렇게 안 하면은 그 파란색 방법으로 엄청 돌아갑니다. 애들이 요걸 모르고.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74쪽하고 75쪽은요 기울기가 주어졌고 원 위의 점이에요.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76쪽. 왜 좀 무책임 아니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원 밖에 한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할게요.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생겼어.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2,3이 여기 있다 해보자.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 요 두 개를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해주려면 일단 첫 번째 얘네를 요 두 점을요 그냥 미지수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미지수로 잡고 요 놈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를 지나간다 라고 해주면 돼. 이해됐어요? 공식은 따로 없어. 접선의 방정식 x1, y1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는 4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요 2,3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3을 정리해보자. 2x1 더하기 3y1은 4다. 이렇게 해줄 수 있죠. 되십니까? 근데 또한 x1, y1이라는 건 요 위에 점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4이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 둘이 연립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요거를 x1은 뭐식이다 혹은 y1은 뭐식이다 해가지고 여기 대입하면 어떤 미지수 하나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근이 두 개겠죠. 그래서 직선이 두 개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y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암산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대요. 요거를 여기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x1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x1 더하기 3분의 4의 제곱은 4다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암산을 통해서 요거 2차 방정식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x1이라는 게 2 또는 마이너스 13분의 10.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귀찮네. 아무튼 요렇게 나오면 이거에 대한 y1 값도 따로따로 하나씩 나오겠죠? 그게 지금 0하고 13분의 24 나온대요. 요거랑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다시 여기에 집어넣으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쵸? 자,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다른 방법으로도. 저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와 있거든요. 풀이에. 저거를 다 알고 있어야 돼. 너희들이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쌤 생각에 이건 판별식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 자, 봐봐. 다른 풀이 두 개가 있는데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걸로 한번 써보고 볼게요. 이것도 지워. 자, 기울기를 m이라고 잡는 거야. m. 그리고 이 기울기는 이 m을 가지고 있는 기울기. 요 직선은 2,3을 지난다. 요거 써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봅시다. 기울기에 m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이 공식 기억하죠? 아까 여기에 집어넣는 거야. 반지름은 2고요. y는 mx 뿔마 2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겠구나.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2,3을 지난다는 거야. 2,3을 여기 대입하면은 모양이 3은 2x 2m 뿔마 2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얘를 넘길게요. 2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은 뿔마 붙이자. 3 빼기 2m이 돼. 근데 그 다음에 m에 대한 2차 방정식 구하려면 양변에 m을 곱하는 거예요. 4 곱하기 m 제곱 플러스 1은 3 빼기 2m의 제곱. 요게 전개해가지고 m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다시 여기 하나하나 두 개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이해됐냐? 요게 이제 두 번째 방식이고요. 자, 세 번째 방식. 이게 가장 흔한 방식이에요. 세 번째 방식이. 봐봐요. 자, 얘는요. 기울기와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2,3이지. 그러면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y 빼기 3은 m 곱하기 x 빼기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얘 정리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랑 있잖아. 얘랑 얘를 연립하는 거야. 이제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서? 요 식이 좀 복잡하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항상 지나는 점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야. 2,3 가지고. 알겠죠? 좋습니다. 우리는 쌤이 좀 진도를 빠르게 나갔어요. 미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나갔어.
숙제는 80쪽까지 해오면 되겠고요. 지금 정리 좀 해보자, 숙제. 자, 개념편 80쪽까지. 그리고 유형편. 지금 좀 꺼내볼까? 잠깐 볼게. (30문제) 한 50문제 정도 되네요. 50문제 정도? 50문제 정도 됩니다. 자, 몇 초까지였지? 그냥 그 도형의 이동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다요. 30초까지. 버거워? 개 많아? 20페이지가 많아? 그래? 그래? 좀 줄여? 개념편을 줄여? 개념편은 해야 돼. 개념편만 하자고? 그래? 요거에다가 우리 그거 하기로 했잖아. 오답 노트. 너무 많아? 어떡해? 나도 모르겠어. 줄여줄 생각이 없는데? 줄일 생각이 없는데? 그래? 야, 일주일이잖아. 일주일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 숙제. 이 정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자. 일단 이것만 해오세요. 요거하고 요거. 유형편은요, 그 주 토요일에 할 겁니다. 오답. 알겠지? 다음 주 토요일에 할 거니까. 대신에, 우리 이제 도형의 이동 파트 들어가잖아요. 그것까지 해오는 거야, 토요일에. 그것까지 해오는 거. 이제 얘는 더 늘어나겠죠. 플러스 알파. 월, 수 수업하고 요게 전체가 이제 토요일에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갑시다. 알겠죠? 너희들 취향껏 하세요. 이번 주에 방학 때 다 할지 아니면은 조금씩 해놓을지 아니면 몰아서 할지. 요거는 선택사항. 알겠죠? 우리 루틴이 그렇잖아. 루틴 지켜야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